아니, 유탐사는 왜 맨날 당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저희가 오늘은 좀 시간을 내어서 일요일 휴일입니다만은 유탐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유탐사가 열린공감TV하고 또 연결되는 걸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열린공감TV라는 그 한글로 된 이름 아예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시민언론 더 탐사를 유튜브 채널이 있는 그런 탐사저널 온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뉴탐사는 별개의 이제 법인으로 시민언론 뉴탐사는 열린공감TV와는 전혀 다른 회사라는 점. 네, 열린공감TV의 이제 소송 결과가 저희 뉴탐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열린공감TV의 재산들은 시민들이 모아준 재산이거든요. 이걸 정춘수 씨가 지금 사유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재산이라고, 개인 법인이라고 지금 선언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정춘수 씨가 사유한 이 시민들의 재산을 저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소송을 어떻게 이제 발단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열린공감 TV라는 법인은 2020년 9월에 처음 설립을 하게 되죠. 그때 정천수, 최영민 두 사람이 공동 설립자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해 12월에 강진구 기자, 경향신문에 있던 강진구 기자가 영입이 되죠. 이때 정천수 씨가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주식 3분의 1 양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천수 씨가 그로부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미국을 간다 그러면서 강진구 기자에게 주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어기게 되죠. 네, 그 이제 신뢰를 이제 깬 겁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약속을 파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주식이 주기로 한 주식을 안 주다 보니까 회사가 그 주기로 했던 주식을 신주 발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식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신주 발행 소송이 이제 정선수 씨는 자기가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해서 걸어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정선수 씨가 최종적으로 다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신주 발행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소송이 바로 주식 양도 소송인데 저 때도 이제 주식 양도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신주 발행과 동시에 주식 양도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안양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저게 한 2년 가까이 되어서. 근데 저렇게 보면 그럼 어쨌든 다 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주식 양도 소송 이번에 1심의 소송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승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많이 양상이 달라질 거고 심지어는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를 하더라도 정춘수 씨는 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1심 승소로.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시민들의 재산을 다시 이제 환수해 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가 이번 소송을 통해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천수 씨가 미국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아는 분도 많겠지만 또 잊어버린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정천수 씨가 미국으로 떠나게 된 이유를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좀 길게 얘기할게. 여러분들하고 상의 드릴 게 뭐냐면, 제가 제 신변? 신원에 관련돼서 좀 상의를 드려야 될 게, 어쨌든 간에 처음에 한국을 떠날 때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별건 수사들의 몇 가지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소나기를 피해 있자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건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이혁진 대표가 뭐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번에 대선이 졌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봐서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했더니만 그럼 미국 오시죠 라고 시작된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에 올 때는 저도 그냥
뭐 한두 달 정도 좀 피해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서 특별히 무슨 뭐 다른 뭐 비자 신청도 안 하고 그냥 관광 비자, 에스타 비자로 그냥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와서 물론 제가 가장 큰 실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제 마음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조차도 긴가민가했기 때문에 그냥 성격상 일을 저질러 버린 건 큰 실수예요. 그건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들 사과를 드릴게요. 네, 저기서 이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벌인 거예요. 네, 열린 공감 이름으로 시민 포털이라는 사업을 이제 그렇죠. 벌이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요. 네. 네. 이사회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추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천수 씨가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발단입니다. 네. 그래서 정춘수 씨한테는 좀 빨리 귀국을 좀 하라고 모금을 중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사회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나중에 급기야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도 이걸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이거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정춘수 씨 일단 대표이사직에서 이제 해임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하면 정천수 씨가 미국에 가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그 미국의 체류 시간을 더 길게 늘리기 위해서 망명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근데 정천수 씨에게 망명을 권유했던 사람이 현직 검사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정 대표님이 그 검찰 문제로 가신 걸, 제 후배가 그분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정말 100% 검찰주의자예요. 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라는 걸 제가 네. 알기 때문에, 네. 정 PD님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사실 망명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렸어요. 아, 망명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렸다고요? 네. 네네. 이제 망명기구 그분, 망명기구 대표가 저희 집 근처에 사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정 PD님하고 이제 메신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가 빨대로 이렇게 심어놨던 검찰 쪽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자들은 손 안 댄다. 기자들은. 강진구 기자나 뭐 이제 다른 기자는 손 안 대는데 대표는 손 댄다. 대표는 조리돌림 할 거고 망신 줄 거다. 너를 싹 뒤집어갖고 탁탁 할 거다. 교육처럼. 탁탁 털어서 먼지가 막 쏟아지면 그걸 침수봉대 시켜가지고 막 조리돌림하고 망신을 줘서 회사에 문 닫게 만들 것이다. 대표가 문 닫아버리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라? 내가 털릴 게 많네?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무현 정부하고 또 일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현재에서는 또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털면은 뭐 털리겠구나. 흔히 말하는 폴리바갱을 통해서 나를 옥죄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한국을 떠나는 게 열린공감 TV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멕시코로 나가면 나가는 거 그냥 프리패스야. 쭉 통과해요. 나가서 멕시코에서 비자를 만들 거예요. 멕시코 2년짜리 비자를 만들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국 들어가면 한국에 다시 미국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아 얘가 멕시코에 있었구나. 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안 돼요. 이 방법을 쓸 거예요. 네. 그럼 번역 기자 얘기하는 예. 이 방법 쓸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법은 여기까지 생각했어. 망명까지. 망명 신청을 하면 신청자 신분으로 최대 5년까지 버틸 수 있대. 2년에서 5년. 정천수 씨가 미국 다니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18번 독대를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담배를 빌려준 사람이라고까지 그 설명에 후원금 모금하는 자리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얘기를 또 이제 한 거죠.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천수 씨를 민정에 계셨잖아요. 네. 더군다나 그렇기 그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실에 있었는데 그래도 저 직접 독대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관들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외부의 사람이 직접 독대를 했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 번이 아니고 14번을 18번 18번 했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미국의 처음서부터 이제 망명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상 도피를 했던 거고요. 미국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 교민들 상대로 아무런 사업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위험천만하게 모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 활동을 중단을 하고 일단 귀국하라고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 모든 걸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이사를 해임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게 경영권 분쟁에 이제 소송이 발단이 됐던 겁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그게 2022년 6월에 해임 결의를 하죠. 이사회에서. 그리고 나서 열린공감 그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직원들이 거기 접근 못하게 차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 사건은 지금 업무방해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정천수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약식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정천수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현재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천수 씨가 이제 자기가 해임당한 것은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신의 측근들로 이제 그 이사를 선임을 해서 결국 이사를 장악한 뒤에 저희를 이제 해고하려고 해임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처음에 당초에 약속했던 공동 경영 부분 이분 약속을 이제 이행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주 발행을 하게 된 거죠. 정선수 씨가 이제 주식을 못 주겠다 하는 바람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게 이제 하나의 소송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하나의 소송이 바로 정천수 씨에게 주식을 양도해 달라, 약속했던 주식을 달라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이 이제 결국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천수 씨는 이제 이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진구에게 주식 주겠다는 말을 5번이나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진구 기자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김두일 씨는 정천수가 주식 주기로 한 거 나도 들었다.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진숙 씨도 그 당시 경영팀장이었죠. 최영민, 정천수 각각 15%씩 강진구에게 주식 주기로 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천수 씨는 강진구가 주식을 안 받겠다고 했고 김두일, 최진숙 두 사람은 정천수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죠? 안 받겠다 한 거하고 말을 바꾼 거하고 좀 다르죠. 참고로 이제 이번 1심 소송에서는 강진구가 안 받겠다고 했다는 정천수의 주장이 기각됐습니다.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김두일, 최진숙 저 두 사람이 했던 방송 때 했던 발언 그 부분이 이제 법원에 다 제출이 되었고 정천수가 말을 바꾼 걸로 결국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죠.